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이집트와 관련해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단연코 세계의 미스테리라 불리는 고대 왕들의 무덤 피라미드겠죠. 이 거대한 삼각뿔은 사진으로만 봤을 땐 크기를 짐작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는 돌들 하나당 약 2.5톤가량이고요. 특히나 가장 크고 오래된 기자 대피라미드는 무려 230여만 개의 돌로 쌓여져 있습니다. 이게 워낙 대형 건축물이기 때문에 도대체 고대에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 많은 가설과 추측들이 있었고, 일각에서는 이집트 벽화에 인간이 아닌 듯한 정체의 그림을 찾아내면서 피라미드는 외계인이 고대인들을 도와서 쌓아 올린 거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의 오랜 조사와 연구 끝에 피라미드는 당시 나일강이 범람한 기간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농부들을 위한 일종의 실업 정책이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공사에 참여했던 인부들의 참여 일지나 보수 그리고 파업에 대한 기록물이 발견되면서 미스테리가 풀리는 듯 했죠. 그럼에도 아직까지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정되지 못했습니다. 가설만 있을 뿐이에요. 전 세계인들에게 정말 최고의 미스테리이자 관광지인 피라미드는 이상하게도 파면 팔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점. 먼저 그 하나의 예로 과거 쿠프 왕의 피라미드에서 왕의 묘실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의 시신이 있어야 할 석관이 텅 비어 있었고요. 왕의 미라와 함께 묻혔던 보물 또한 없어진 상태였죠. 없어진 건지 원래 없던 건지, 그렇다면 이 방은 왜 존재하는 건지.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 공간이 왕의 무덤이 아닌 그저 왕을 기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다가도 문득 피라미드 내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숨겨진 공간이 존재하지 않을까 추측했습니다. 이후에 일부 학자들이 피라미드 속 비밀 공간에 대해 굳게 믿고 그 증거를 찾으려고 수년을 힘썼지만 그렇게 많은 소득을 얻진 못했어요. 그나마 2017년 피라미드 내부를 연구하는 스캔 피라미드 프로젝트 팀은 쿠프왕 대피라미드에서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공간을 발견했다고 발표합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중세 시대에 이 피라미드 속의 보물을 약탈하기 위해 아랍 왕조의 한 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 흐레로 3개의 방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중앙에 위치한 쿠프왕의 방, 그 비어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복도처럼 연결된 공간, 여기를 대회랑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여기서 아래쪽까지 왕비의 방이 발견됩니다. 그러다 한참이 지나서 쿠프왕 왕의 피라미드에 뭔가 더 있다 계속 연구하던 중에 지하에 있는 작은 공간까지 총 4개의 방을 찾아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사진 속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넓게 칠해진 부분이 지난 2017년 이곳에서 새롭게 발견된 곳입니다. 참 피라미드 파도 끝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방이 정확히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의 고고학자 마크 레너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공간이 이 피라미드 상부 무게로부터 대회랑 그 복도 같은 부분에 지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워둔 건축학적인 공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거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의미 없는 건축학적 공간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게 아니냐? 분명 이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2020년 지금까지도 연구팀은 이집트 고고청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근데 업데이트 발표는 없지만 어쨌든 이 대피라미드 속의 미지의 공간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피라미드가 오래된 미스테리라 하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거죠. 미스테리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런데 이 비밀의 방들보다 더 놀라운 주장도 있습니다. 이집트 사막에 숨겨져 있는 거대한 지하 미로, 지하 미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도시의 존재 여부입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면 왜 여태 몰랐겠느냐?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지하 미궁,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역사서에서 처음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BC 448년 이집트 지역을 여행했다가 거기에 대한 기록담을 서술하게 되는데, 내용에 따르면 모이리스 호수에서 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악어의 도시 근처에 지하 미궁이 있는데 말로는 표현 못할 아주 훌륭한 건축물이었다고 말하죠. 게다가 이건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엄청난 규모였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미궁은 총 2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약 3천여 개의 방이 있고 그 방들 중 반은 지하, 나머지 반은 지하 방의 위층,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나는 2층에 있는 방들을 볼 수 있었지만 지하에 있는 것들은 왕들의 관과 신성한 악어들의 관이 안치되어 있어 외부인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지상에 있는 방들은 사람이 지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 미궁 안에는 흰 대리석으로 둘러싸인 앞마당이 있고 미궁의 끝에는 약 70여 미터에 이르는 피라미드가 서 있는데 거기에는 동물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미궁에서 지하도를 통해 피라미드 지하로 갈 수 있었다. 그냥 지어냈다고 말하기엔 너무도 세세한 묘사였죠. 그런데 이런 기록이 단 하나였다면 우린 쉽게 믿지 못했을 겁니다. 또 다른 유명 역사가들의 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헤로도토스가 처음 그곳을 다녀온 지 400여 년이 흐른 BC 60년에서 57년경 이집트를 여행했던 그리스 역사가 디오도루스 또한 미궁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엄청난 규모의 방들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었고요. 방들이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쉽게 출구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점과 이 엄청나고 훌륭한 건축 기술이다 라고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를 방문했던 그리스의 지리학자 스트라본의 저서에는 미궁 바로 옆에는 이것을 건설한 왕의 무덤이 있고 미궁은 안내원 없이 다닐 수 없을 만큼 넓고 복잡하다. 모든 방의 천장이 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다. 로마의 역사가인 가이우스 데 폴리니우스 또한 스트라본이 이집트를 방문한 후 100년쯤 후에 이집트를 방문했는데 여기에도 미로를 목격했다라는 그 기록담이 그의 저서 박물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궁에 총 90여 개의 계단이 있었고 수많은 회랑들, 그러니까 회랑이라는 건 사원이나 궁전에서 왜 이렇게 지붕이 보일 수 있게 긴 복도를 그러니까 지붕이 덮여 있는 긴 복도를 만드는 건데 이런 통로들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17세기에 와서는 예수회의 사제이자 뛰어난 고대 이집트 연구가였던 아타나시우스 키르어가 이 지하 미궁의 대생을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죠. 이 그림을 보면 헤로도토스가 설명한 미궁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아주 먼 옛날부터 계속 저서에 등장하는 지하 미궁. 그런데 왜 우린 발견할 수 없었을까요? 고고학자들은 이게 있다 믿고 끊임없이 존재를 밝히려고 노력했죠. 심지어 1888년 플린더스 패틀이라는 고고학자는 내가 이 위치 찾았다라고 밝혔지만 그걸 특정할 수 있는 파편들이 너무도 적었기 때문에 그게 그 예전부터 헤로도토스가 말한 지하미궁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왜요? 도대체 왜 여태까지 이게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요? 학자들은 일단 미궁이 처음 목격된 그 이래로 수천 년이 흘렀고 그동안 지하 미궁이 이집트의 거친 모래에 파묻혀서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실제로도요, 지금껏 발견되었던 많은 유적들이 19세기에 와서야 모래 속에서 발견이 되었고 스핑크스 또한 수차례 모래에 파묻혔다가 드러나기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이게 이렇게 미로 도시가, 그것도 반지하 미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면 충분히 이론상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이집트의 비밀을 밝히려는 고고학자들은 계속해서 발굴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가장 최근인 2006년에
벨기에와 이집트가 공동으로 참여한 한 발굴팀이 이 미궁을 찾아냈다고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아멘엠헤트 3세의 피라미드 근처에서 오랜 조사 끝에 미궁의 시작점으로 추정되는 입구를 발견했고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립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학 전문지에 게재가 되었고 벨기에에서 공개 강연이 열리기도 할 만큼 정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이집트 정부와 문화부 그리고 고고학 최고의 평의회까지 돌연 이 지하 미궁의 수색을 중단하라고 요청한 겁니다. 세계의 발견일 수 있었는데 막 흥분해하던 벨기에 조사팀 루이 드 코르드는 이집트에다가 발굴 허가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어쩐 일인지 끝끝내 허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거대한 건축물 발굴을 눈앞에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코르디가 직접 웹사이트를 개설해요. 그리고 이 지하 미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진 거죠. 지하 미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왜 그럼 이집트 정부가 발굴을 꺼려하고 마치 무슨 비밀을 숨기려는 듯한 자세를 보이냐 하면서 강하게 여론도 조사 허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학자들은 과거 이집트 정부가 발굴과 조사를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좀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건축물이 진짜 존재한다면 오랜 시간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작업을 할 경우에 뭔가 실수가 있다든지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좀 안일한 자세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 미궁이 위치한 곳으로 추정되는 근처 지역이 모아리스 이제 호수 강인데 여기는 대부분 말라 없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하와라라고 불리는 아멘엠헤트 3세의 피라미드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곳 어딘가에 여전히 지하 속에 파묻혀 있을 미궁, 그 웅장한 모습, 그리고 한때의 기세, 어쩌면 우리가 발견해 주길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이집트 정부의 허가가 떨어져야만 가능한 발굴입니다. 그들은 늑장을 부리고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한시라도 빨리 이집트의 지하 미궁을 눈으로 보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